뭔가 변곡점을 맞이하는 듯한 시장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변화에 빠른 대응을 위한 전략 고민해 보도록 하죠. 김종혜 연구위원과 함께 지니어스 클럽 박정석 대표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제 코스피가 5개월 만에 2,000선이 넘어섰습니다. 또 한동안 힘이 좀 빠져서 걱정을 했었던 코스닥에서도 다시금 힘을 회복해 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양시장에 대한 기대치 어느 정도로 가져갈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더라고요. 예, 외국인들이 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아무래도 이런 그 시장 내의 어떤 유동성이 이제 강화되면서 좀 지속적으로 저 상승의 흐름들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글로벌 그 유동성에 대한 어떤 그 확충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반영되는 과정이 있고요. 자, 이 과정 속에서 유럽의 이제 그 추가적인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또 지난주에 있었었던 그 중국의 그 금리 인하 그리고 이제 미국의 어떤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완화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 시장에도 좀 들어올 수 있는 그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실제 최근뿐만 아니라 지난 그 2월 한 달 동안 또 이제 상당 규모의 외국인들의 지금 매수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외국인들의 기조만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시장의 어떤 그 상승의 흐름 최근까지 이어져 왔었던 이 상승 흐름은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전고점을 돌파를 했죠. 2,000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 속에서는 2,000선을 갖다가 완전하게 이제 그 넘어선 것은 아니지만은 출렁출렁 걸 수도 있겠지만은 그 점진적으로 또 매물 소화하면서 좀 상승의 흐름들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은 그 강세 업종들, 최근에 정유, 화학, 그다음에 이제 조선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러한 그 업종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형 그 같은 업종 내에서도 어떤 대형주 섹터와 그다음에 중소형주 섹터 간의 어떤 그 수익률, 어떤 그 상승의 그 속도의 어떤 흐름이 좀 그 차이가 좀 미묘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학주 같은 경우에도 좀 대형주군들도 물론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 꾸준하게 상승했지만은 대한유화라든지 또는 국도화학 이러한 어떤 그 중소형 그 화학주들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좀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강세 업종 내에서도 좀 중소형주 쪽으로 중소형주의 어떤 그 종목군으로 공략하는 것이 수익률적인 측면 속에 있어서는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반등을 주고 상승하고 있는 업종 내에서도 중소형주의 움직임 조금 더 주목해보자라고 언급을 주셨네요. 김 의원님께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지수가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여전히 종목별 좀 강조를 해주고 계시는데 종목별 대응 전략 좀 다시 한번 챙겨주시죠.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지수 3%를 노릴 거냐 아니면 낙폭과대주들의 20% 수익률을 노릴 거냐는 선택의 문제니까요.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줘야 지수가 올라간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2,000선 가기 위한 선결 조건이 결국 삼성전자가 140만 원을 돌파하면서 나타났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그러면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계속 이렇게 밀고 올라갈 수 있느냐, 외국인 매수가 현대차와 삼성전자에 계속 유입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확인해야 되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과정에서 신뢰도를 그렇게 높지 않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수는 여전히 관심 밖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낙폭과대주와 실적기대주 정도만을 염두에 두면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종목별로 봤을 때는 최근에 신고가를 넘어서고 있는 종목이 앞서 전문가가 말씀해 주신 대로 대형주보다는 개별주 쪽에서 훨씬 더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주, 지금 현대건설 이런 종목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신세계건설의 상승 폭에 다른 종목이 비교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그 종목을 사라는 말씀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별 대응이 가장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이 3주를 샀는데 지수가 50포인트, 3% 조금 넘게 올랐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외국인들은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인덱스 펀드에 좀 패시브 펀드 물량들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 이전에는 계속 종목 플레이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외국인들은 지수 플레이보다는 종목 플레이일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이 순환매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삼성전자가 조금 쉬자 결국 현대차 쪽에서 반등을 주는구나라면서 이 환호하는 양상이 있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까지 동반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그간 좀 소외됐던 이 종목들의 반등, 유난히도 좀 반가웠던 것 같아요. 예, 그동안 그 낙폭과대 업종들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또 최근까지 소외를 당했던 업종이 바로 자동차 업종이었었죠. 남들 화학, 철강, 조선
이런 그 업종들 뭐 똑같이 빠졌었지만은 이제 최근에 좀 올라와주는 어떤 강도가 강했었었는데 자동차주들은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지부진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제 그 2,000선을 이제 돌파를 하면서 또 향후에도 뭐 2,000선 돌파를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말씀해주셨던 대로 그 자동차 업종의 뭐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러한 그 3인방들이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해줘야지만 이후에 어떤 그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제 뭐 그 현대차를 위시한 자동차주들의 어떤 강세 흐름은 뭐 의미를 갖다 뭐 부여할 수 있으면은 부여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을 또 좀 의미를 축소해서 본다고 하면은 그동안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또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뭐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또 순환매 차원에서 봤을 때 그동안 이제 못 올랐었기 때문에 나와주는 뭐 순환매 차원에서의 어떤 그 반등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그 근본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어떤 그 자동차 산업 업황에 대한 또는 어떤 그 현대차, 기아차 그룹의 뭐 향후 어떤 실적과 관련해가지고 긍정적인 전망 부분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뭐 최근에도 그 뉴스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다지 좋은 소식은 없었었죠. 뭐 현대차, 기아차 합산해서 뭐 국내에서의 어떤 그 시장 점유율 자체도 뭐 최근에 70%가 깨질 정도로 뭐 지금 국내외적으로 좀 실적 전망 부분들이 그렇게 좀 밝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아직은 좀 본격적으로 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는가라고 좀 판단을 내리고 있고 따라서 지금 그 현대차, 기아차와 같은 이러한 어떤 그 대형 완성차 업체들보다는 차라리 어떤 그 실적이 좀 더 뒷받침될 수 있는 부품주라든지 또는 타이어 관련주 쪽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한 종목을 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좀 넥센 타이어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에 뭐 넥센 타이어뿐만 아니라 뭐 다른 그 타이어 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뭐 전반적으로 이제 이 글로벌 업체들과 비교를 했을 때 아직도 어떤 그 현재 주가 수준 자체가 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러한 어떤 그 분석들이 지금 현재 좀 나와주고 있고요. 또 뭐 그 국제 유가가 이제 하락을 하다 보니까는 그만큼 이제 가격이 유가가 이제 떨어지면서 차량 주행 거리가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타이어 교체 수요가 또 그 개선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그 분석들 그리고 합성 고무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이 원가 부담도 좀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이 타이어 업체들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뭐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관건은 그 미국의 이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이 반덤핑 그 상계관세 부과와 관련한 이 최종 판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따라서 타이어주들의 어떤 그 단기적인 어떤 그 반등의 어떤 강도 이 반등이 아마 결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전 타이어주들 같은 경우 조정 시에는 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완성차 업체들보다는 그 안에 부품주에 관심을 갖자 또 타이어 업체 내에서 넥센 타이어 긍정적으로 이야기 주셨네요. 자, 김 의원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현대기아차에 대한 투자 의견이 또 어제 하룻밤 사이 또 상향 조정되는 곳도 몇 곳 있더라고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좀 동일하게 가져가십니까? 네, 전문가의 시각과 큰 그림에선 다르지 않고요. 거의 뭐 비슷한데 핵심은 이겁니다.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다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제네바 모터쇼의 그 기조에 대해서 트렌드에 대해서 아까 이준희 앵커가 언급을 해줬는데요. 다운사이징, 그다음에 실용성을 강조한 그런 모델들이 대거 진입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부자들의 놀이터라고 볼 수 있는 뭐 슈퍼카들 이런 건 뭐 논외의 대상이니까 뭐 몇 대 팔리지도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논외 대상으로 치고 실제로 트렌드 자체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현대기아차가 왜 2009년도, 10년도, 11년도에 그렇게 약진을 했습니까? 실용적인 차, 다운사이징, 그 다음에 뭐 그 연비 효율 이런 걸 가지고 밀어붙여서 성공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지금 매력도가 지금 다 떨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가격 매력도 떨어지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별로 변하지 않아서 뭐 가격 매력도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천만의 말씀이죠. 유로 환율이 지금 얼마나 지금 변했습니까? 그다음에 러시아라든지 이런 주변국들, 특히 이머징 국가들의 환율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대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유리한 그림이 별로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는 굉장히 부진할 가능성.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오를 수 있겠지만 그 오른다라는 것이 시장 수익률과 맞춰가는 정도이지 시장 수익률을 이기는 플러스 알파를 내기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싸다는 것 빼면,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싸다는 것 빼면 현대차 기아차는 지금 매력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픽업 트럭도 성공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동일하게 완성차 업체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춰가자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박정석 대표의 오늘의 유망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제시하십니까? 예, 뭐 어떻게 보면 자동차와 좀 관련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MDS 테크놀로지입니다. MDS 테크의 경우에는 뭐 여러 어떻게 보면 이제 테마에도 속할 수 있는 뭐 팔방미인과 같은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최근에는 이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그 세계 1위 기업이었었던 이 스플렁크의 어떤 국내 사업군을 좀 확보를 하면서 앞으로 좀 이쪽 부분에서 좀 성장성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확보를 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스마트카라든지 스마트 가전과 같은 이런 사물 인터넷이 확대가 되었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뭐 어제 그 자동차 관련주들이 움직여주면서 MDS 테크도 뭐 좀 동반적으로 좀 그 영향을 좀 어느 정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자동차 전장 부품이 이제 국산화가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관련 제품의 그 매출도 현재 증가를 좀 하고 있고, 또 이 자회사인 그 유니맥스의 그 매출이 지금 증가를 하면서 이 국방 항공 부분까지도 좀 성장 부분들이 좀 지속이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최근에 뭐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좀 한 곳에 좀 수렴하는 뭐 삼각 수렴형 패턴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현재 가격 전후에서 접근하시는 데는 뭐 크게 좀 무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종목으로 MDS 테크 오늘 관심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방 항공 사업 부분의 이 개선을 기대한다. MDS 테크 오늘의 유망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박정석 대표님의 이번 주말 무료 강연회 소식이 있습니다. 화면 통해서 잠시 확인을 해볼게요. 지니어스 클럽 무료 강연회인데요. 3월장의 주도주를 골라보는 시간입니다. 일시는요, 3월 7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5시에 진행이 되고요. 하나대투증권 성능지점 2호선 분당선 이용하는 선릉역 1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022077-6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료 강연회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또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예, 저희가 이제 그 지니어스 클럽이 저뿐만 아니라 이제 박근호 전문가랑 둘이 같이 지금 결성이 되어 있는 MTN 전문가 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뭐 시장 뭐 굉장히 뭐 좋죠. 근데 앞으로도 이제 시장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맨날 좋아질 것인가,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그 시황 판단과, 그리고 3월장 주도주 어떠한 종목으로 공략을 해야지만 과연 3월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지금 강연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많이 오셔서 무료 정보니까는 많이 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참고하시고 또 참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니어스 클럽 박정석 대표 그리고 김종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